부산 영화제에서 가장 최초로 그 작품 선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어제 첫 상영한 이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상영관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영관에서 상영을 할 만큼 재미를 보장한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맞춰졌고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감독과 배우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예, 입장해 주십시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 좀 할까요? 예, 인사. 예, 앉아주십시오. 예, 감독님부터 그 상영 한번 하셨고, 그리고 바깥에서 오픈 토크도 한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정도 그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여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인사 한마디씩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종날이라고 하고요. 독전 2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호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칼 역을 맡은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은남 역할 맡은 오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회자의 질문은 좀 되도록 줄이고요. 그 청중분들께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 1층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2층에와 3층에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만 1층을 위주로 해서 질문들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그 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 어떻게 해서 같이 작품하시게 되셨는지 이 공통적인 질문만 먼저 드리고 총중 위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배우분들과 어떻게 작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 좋은 배우들과 어떻게 한번 일해보겠다라고 처음에 마음먹고 시작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독전의 속편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편의 앞이나 뒤가 아닌 중간에 한 조각을 다루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호라는 캐릭터,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 나머지 캐릭터들을 그대로 이어서 가야 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진웅 배우나 승원 배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오히려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들을 풀어나갔고요. 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큰칼이라는 캐릭터를 애초에는 남자로 출발을 시켰었는데 뭔가 이 너무 정답 같은 느낌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자로 한번 바꿔봤고, 그러면서 이제 효주 씨에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승훈 배우는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렇게 작품 완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우분들께는 시나리오를 맨 처음 읽으셨을 때의 느낌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조진웅 배우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저는 독전 1편에서 약간 풀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사실은 총성이 나면서 열린 결말로 가잖아요. 뭔가 매듭 짓지 못한 느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매듭이 지어지고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여기 내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지?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답이 좀 정해져서 좀 홀가분해지고 싶다. 그랬더니 시나리오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전에 입었던 오래된 옷을 한 5년 전이죠.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어봤다. 조금 꽉 꼈죠, 그죠? 네. 왜 웃어요? 미드컬이 5년 만에 찍은 미드컬이 어딨어?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지점 때문에
시나리오에 한번 푹 빠져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효주 배우님도 네. 이 캐릭터를 제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저한테는 새로운 캐릭터였고 도전해야 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스러웠었는데요. 감독님과 이제 뷰티 인사이드의 인연이 있고 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 큰 칼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했고 그 시나리오 지문에 이렇게 한 줄이 말랐는데 장근육이 도드라지는데 흉터가 있대요. 그 한 줄이 너무 잔인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몸을 만드는데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합류하게 됐는데 오디션을 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 처음 대본을 읽어보게 됐었고 독전 안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독전이 하려는 얘기가 되게 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었고 저는 사실 대본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고 결말에 매듭이 지어졌는데도 굉장히 먹먹하고 뭔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본 처음 봤을 때처럼 너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편을 만든다고 하실 때 감독님께서는 그 기대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가졌을 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편 자체도 워낙 흥행작이었고 관심작이었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 혹은 그 새롭게 구성해 나갈까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스토리 전개, 서사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접근했던 거의 관점은 이랬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뭐 이미지라던가 타이틀이 숫자 2가 써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접했던 최초의 감정은 독전 그 1편을 완성해내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거든요. 용산역에서 노르웨이로 넘어간 그 시간의 이야기를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1편이 가고 있는 구조 안에서 나름대로 1편에서 생략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나쳐버린 이야기들을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제 캐릭터들의 성격을 완성시킨다던가 그 노르웨이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노르웨이 이 설정을 그거는 이혜영 감독님인가?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청중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신 저쪽에 가장 먼저 맨 오른쪽에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로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각 챕터별로 또 인상 깊은 자연 풍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바다와 풀 그리고 눈 이런 자연 환경에 각각 혹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요. 이제 로케이션을 이동하시면서 배우님들끼리의 뭔가 재밌었던 일화나 장소에 대한 추억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서 답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배우분들께 답을 받겠습니다. 이게 사실 1편의 구조, 1편의 드라마도 영화 초반부에 한 8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과거 굉장히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점을 바꾸고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어떻게 좀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들이었고요. 그래서 장소나 챕터들을 움직일 때
그런 짧은 풍경이라든지 그 다음 장소가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좀 배열하면서 마치 책을 치자면 목록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우분 예, 저는 뭐 로케이션 장소가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그래도 노르웨이겠죠. 되게 멀어요. 엉덩이 엄청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편 할 때는 그 길을 모르니까 뭐 이국적이겠거니 뭐 가서 또 여기가 노르웨이야 처음 와보네 북유럽이래 뭐 이랬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똑같은 길을 가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비행기 오래 타는 거 굉장히 싫어요. 어쨌든 가서도 한 몇 시간을 들어가는데 잘 가라 여기 좀 있으면 저거 나온다. 나오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딱 하나 변한 게 있는 게 그때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고 지금은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 없어졌었어요. 여러분들이 본 지금 노르웨이의 설국 장면은 거의 대부분 CG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건 저희가 스키장 앞에 숙소를 얻었어요. 그 베어스타운 앞에다가 숙소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눈이 있었던 곳인데 눈이 없어요. 그러면 스키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가족들이 와서 스키를 장비를 내리면서도 이상하게 막 보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다 같이 지구 온난화에 힘씁시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듯한 아주 대자연이 드러나는 노르웨이를 만끽할 수 있었죠. 예. 네, 저는 저희 태국 로케이션에 갔었어요. 저는 덥고 네 차도 아예 막히고 네 별다른 기억이 없네요. 있어요? 뭐 태국에서? 저는 사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다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렜거든요. 가서 노래를 너무 만끽하면서 이런 처음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똑같은 만족스러웠는데 길을 두 번 이제. 그리고 한 5, 6년 만에 가는데도 이 일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가다 보면 저 나오지. 저는 그걸 대답을 계속 그러네. 지구 온난화가 죄송합니다. 예, 대답이 좀 되셨겠죠?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맨 먼저 주셨어요. 앞쪽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분들 같습니다. 예, 손 들고 계시네요. 예, 여기 손 들고 계십니다. 맨 앞에서 세 번째요. 예. 네, 석소천이 이 선생이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랑 집착을 보이는데 그 집착이 결국에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집착으로 귀결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효주 배우님께 네. 드리시는 질문 그거죠? 네. 일단 석소천이라는 캐릭터는 가족이 없어서 이 선생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로 삼고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 이 선생에게 선택을 받아서 키워졌는데 이게 사실은 가족으로 키워진 게 아니라 본인이 쓰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키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석소천은 이 선생을 아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된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뒤틀림, 꼬임 이런 것들을 캐릭터에 많이 녹아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선생 역할을 맡으신 그 영화 속의 배우분과 연기를 하실 때의 느낌은 어떠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유명한 배우분이시죠. 그래서 낯익은데 그분과의 어떤 그분의 이미지가 좀 약간 독특한 느낌이 들었고 그 관계도 그렇고 연기를 하실 때의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티지마라는 배우분은 저랑 제가 미국에서 드라마를 한 편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같이 출연했었던 배우라서 제가
감독님한테 이런 분이 계신데 영어도 잘 하시고 중국어도 잘 하시니까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너무 좋은 분이세요. 사람으로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되게 원래는 더 푸근하고 좋은 분이신데 이 선생이라는 캐릭터랑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실제로 촬영할 때 한국에서 찍었어요. 그 분량들은 전부. 그래서 한국에 오랜만에 오셔서 되게 재밌게 촬영은 바빴지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갔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쪽에 저쪽에 예, 지금 손 들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영화가 일반적으로 보통 권선징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작품 말미에 인물의 생사가 갈릴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그 인물의 생사도 권선징악에 따라서 갈리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전 2의 결말이 되게 신기하고 흥미롭게 봤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조원호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꼭 죽었어야 하는 이유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조원호라는 인물이 선악으로 나눈다면 어떤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저 원호의 최후를 설정을 할 때 이제 각 등장인물들 저 현장에는 4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호와 서양락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의 앵글로 들어갔을 때 로나는 이제 이미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보가 없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라이크가 분명히 총소리를 듣고 굉장히 난리를 치는 모습을 망코가 목격했을 것이고 원호가 넋을 놓고 나왔을 때 망코는 과연 무슨 행동을 했을까? 라는 거에 망코에게 제 감정이입을 했을 때 충분히 원호의 존재의 어떤 그 설정보다는 망코는 저 행위를 충분히 하고 남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는 서영락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원호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랄까 당연히 악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느 순간은 자기가 쫓고 있는 대상에 대한 목적, 이 정말 치열하게 쫓고 있는 이 목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경찰인데 직접적으로 사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행동과 악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원호는 어느 순간 그걸 넘어가 버리는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원호 입장에서 보자면 목적을 쫓는 선이겠지만 제3자의 눈에는 원호의 행동이 왜 이럴까라는 오해도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편과 2편을 이어내고 있는 인물이자 그리고 방금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강렬한 마지막 후반부를 연기하셨던 그 조진웅 배우님의 생각도 이 마지막 결말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뭔가가 정리됐다기보다도 이제 얘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라는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저한테 던져지는 질문이었거든요. 난 여기 왜 왔지? 이거 잡으러 왔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됐고 그런데 최종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는 그 허탈감과 그런 먹먹함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마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그 뭔가를 읽어놨을 때뭐 텅빈 극장이 되었든 봤을 때 난 도대체 여기까지 뭐야? 그럼 또 무엇을 위해 쫓아가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3편은 안 돼. 제가 한마디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1편과 2편을 관통하면서 원어는 아주 치열하게 이 선생을 쫓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이 선생은 서영락이 찾아내서 서영락의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이 선생을 제거해 버렸죠. 그렇게 노르웨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결국 원호는 이 선생 잡지 못한 게 돼버렸죠. 노르웨이 경찰이 이제 시체를 수습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으로라도 원호가 이 선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마지막 편집에 1초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같은 앵글을 제가 노르웨이에 있는 이 선생의 집과 원어와 서영락이 만나는 그 오두막의 앵글을 동일하게 만들고 동일한 높이, 동일한 렌즈를 써서 원어에게 그 잡는 성취감을 한번 편집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쯤 그 서영락 역할을 맡은 오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시고 있는 것이 같은 배역을 연기하고 있으나 다른 배우가 지금 역할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하시면서 어떤 기분 혹은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매력적인 텍스트에 정말 매력적인 서영락을 연기할 수 있었던 거에 저는 굉장히 기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설렜고 그만큼 깊고 매력 있는 인물인 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되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친구도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친구고 내 속에서 다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담아야 했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표현되는 것들도 당연히 저는 했지만 그 전에 이 친구가 6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 선생한테 그렇게 되고부터의 지금까지 삶을 감독님이랑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속에 담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근데 과정에서 되게 힘들기보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잘했어. 진심이시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중간쯤에 어느 분이 계셨었는데요. 자, 예,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쪽 아래쪽에 예.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한 가지 궁금한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레나드 코엔의 할렐루야 음악을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요. 어떤 생각에서 그 곡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연관되는 이야기는 조진웅 배우님께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과 그 할렐루야 레나드 코엔의 음악이 연관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크게 뭐 두 가지 관점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거기 서영락도 원호도 이제 다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힌트는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승자는 브라이언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돈도 가졌고 명성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도 가졌고 모든 공식도 다 가져버린 그가 여러 차례 영화 내 중반 그 후반에도 이제 할렐루야라는 실제 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코엔의 원곡을 여러 차례 들어보다가 저 제프 버클리의 기타로 시작되는 저 곡이 제가 애초에 목적했던 이 처연함과 굉장히 잘 맞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효주 배우님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맨 처음에 첫 등장을 했는데 저도 직업이 영화 보는 것이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는 배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한효주 배우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안에서 갖고 있는 외양과 그 캐릭터의 연관성, 그 특징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외양과 그 어떤 육체라고 할까요? 몸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만드시는데 되게 애를 많이 써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확히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너무 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엄청 자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긴 게 좀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 역할이 어울리는 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독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좀 진짜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서 연기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로서 엄청나게 큰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숙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연기를 해오면서 이렇게 캐릭터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서 연기를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서웠고 아직도 좀 무섭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렇게 가짜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말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부디 보시는 분들이 좀 괜찮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했습니다. 맨 앞쪽에 아까 손 들어주셨었죠?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선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어쨌든 시즌 1에서는 이 선생이 서영락이라는 암시와 함께 열린 결말로 끝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감독님이 시즌 2를 준비하시면서 이 선생을 제3의 인물로 구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출발을 할 때 이 선생이 서영락이다라는 이 등가를 성립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게 애초에 생각이어서 이 사람을 제3자로 배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선생을 찾아 나서는 이런 구조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야기의 뼈대를 만드는 거에 출발 지점을 줬던 이유는 1편은 이제 누군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구조였다면 여기는 아예 그 모호함을 줬던 서영락조차도 적극적으로 이 선생을 찾아 나서면서 과연 이 쫓는 사람들과 되려고 하는 자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맞춰내는 게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1편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선생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질문을 붙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결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을 더하면서 만든 2편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과 답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당부 말씀을 모쪼록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7일 날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외에는 이야기를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다른 사람들과의 그 시청의 공유, 관람의 공유를 위해서 스포일러를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하게 관객분들을 만나셨으니까 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인사교해서 한 번씩 하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 GV를 하면서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로 보신 분들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신 분들이시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직 공개가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진아림이 누구라더라, 뭐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다더라, 이런 궁금증들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 넷플릭스에서 혹시 가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플레이하고 퍼즈하고 플레이하고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잖아요. 이제 영화의 축제 속에서 또 치열하게 작업을 했던 저희 독전 2 이 작품을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기가 무량합니다. 극장에서 못 봐요. 저도 오늘 여기서 봤는데 처음 본 거죠. 예. 그 어디에서도 극장에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나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국제영화제 기간,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도 영화의 이 품에 푹 빠지셔가지고 영화를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 자리 정말 귀한 거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어서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외국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Thank you for watching Believer 2. Thank you so much. I would like to ask, how was it? 괜찮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서 이렇게, 그것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진심으로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기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작품을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그걸 위해서 부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